안녕하세요. 재물포구락부에 오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재물포구락부에서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제6차 렉처 콘서트 사회를 맡은 경인방송 아나운서 최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 마지막 렉처 콘서트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계신 지금 이 건물 재물포구락부가 혹시 언제 어떤 목적으로 건립된 건물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재물포구락부의 구락부가 일본어에서 온 명칭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원래 명칭은 재물포 클럽이었는데요. 1914년 조계 제도가 폐지된 이후 클럽의 일본식 발음인 구락부라고 일본인들이 부르면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53년부터 1990년까지 인천 시립박물관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인천 시립박물관은 연수구 5년 운영했죠. 재물포구락부는 현재 스토리텔링 박물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곳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가시기 전에 멋진 사진 한 장 남기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 6번째를 만든 렉처 콘서트는 말 그대로 강연과 콘서트를 한 자리에서 듣고 보는 행사인데요. 재물포구락부가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올해는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곳곳에서 이와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재물포구락부에서 진행하는 렉처 콘서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총 12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주제는 가급적 인천의 역사와 민족운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회인 렉처 콘서트 주제는요. 인천 감리서의 설치와 청년 김창수의 탈옥인데요. 혹시 김창수가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맞았어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의 어릴적 이름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었던 김구 선생이 인천 감리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곳을 탈옥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로 강연해 주실 분은요.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양훈범 인서대학교 사학과 초빙 교수님인데요. 오늘은 강연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청년 김창수가 인천 감리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대장 김창수를 먼저 같이 감상하고 나서요. 이 실제의 역사와 영화가 재현한 역사를 함께 대조해가면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17년에 제작돼서 상영됐던 영화 대장 김창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인천 감리서의 설치와 청년 김창수의 탈옥이라는 주제로 양윤호 교수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양윤호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입니다. 그 영화는 뭐 다들 잘 보셨고, 그 영화 마지막에 나온 예쁜 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처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모르구나. 아마도 저기 안창호 선생 아시죠? 안창호 선생 그 동생하고 김구가 이 나중에 탈옥한 다음에 혼사가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100번일째 있는데, 그 100번일째하고는 기록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영화는 이제 여러 가지 그 100번일째가 좀 뭐랄까 아무튼 저희 개인의 일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강조가 되고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화 이야기를 포함해서 주로 김구와 이제 안중근 아시죠? 안중근 가족 그리고 안창호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구의 가족도인데요. 단순하죠. 김구가 자신이 백범일지에 선놈을 넣었듯이 선놈이 좀 세게 나쁘면 좀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반적으로 평민입니다. 농민이죠. 가족이 백범일지에 굉장히 가족이 큰 것처럼 나오지만은 족보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원래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흥미가 아마 좋고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김구가 상대했던 여러 가지 대학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분들은 다 양반들입니다. 안총선에도 양반이었고, 안중근은 뭐 말고 그쪽 그랬거든요. 김구를 가장 후원을 많이 했던 이동영 선생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은 뭐 대표적인 양반 출신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서 백보 김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혁했다고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굉장히 강조하고 특히 이제 후반기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리드했던 사람이 바로 백보 김구입니다. 그래서 백보 김구가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역사상을 이제 보면은 한쪽을 강조하게 되면 또 다른 쪽을 약간 좀 낮추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선조죠, 선조. 이 김구의 아버님, 순영 씨고요. 강남원 여산 이 현풍이라고 공간이 나와 있는데 백본일지는 결성현씨라는 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 강남원 여산도 상당히 집안이 맞죠. 그 당시 강남원 여사의 생년이 1859년도입니다. 1859년도면 아주 신분사회가 굉장히 강부하게 유지했던 때죠. 1859년이면 백암 박은식 선생이 태어난 생일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낮은 계층의 이제 분들이죠. 여기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쪽은 그냥 적어놓은 건데 좀 얘기하기 좀 이게 권나원 여사와 이제 구죠. 근데 이 관수와 태수는 나중에 해방 이후에 백보 김구가 이제 한국 독립당을 만드는데요. 새롭게 그 당의 회원으로서 많이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최줄레 여성, 줄레는 뭐 줄리엣이라고 하는 세례명이 황해도 지역에는 대부분 여성들 세례명이 줄리엣이 많습니다. 평안도에서는 주로 이제 베드로 반성을 많이 쓰거든요. 김일성 아시죠? 가수분. 김일성 같은 경우가 이제 엄마가 강반석입니다. 베드로죠. 그래서 지역별로 세명을 이렇게 쓰는 여성한테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김구와 김인, 큰아들이죠. 요 딸도 다 죽어요, 어릴 때. 이름도 모르고 5살, 3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죽고 이제 인과 신이 있는데 김인과 김신이 있는데 김인과 안미생은 이건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정근 돈이 유고받는다. 그분의 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김인과 안미생 사이에 효자라는 딸이 있는데 안미생 여성은 돌아가셨고요. 2000년대, 2007년인가 돌아가셨고, 미국에 돌아가셨고, 이 안미생 여사가 김인보다 3살 또는 4살 많습니다. 김인은 이제 1917년 생이고, 18년생이고, 그래서 안미생 여사는 1914년 또는 1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죠. 이 김구가 이제 안중근 사실과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미생 여사가 이 사의 딸 하나 있는데, 이 효자도 이제 미국 건너가서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안중근 지방과 많이 강조, 백범일지에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김구 집안이고요. 김구 집안이고 이 안씨 집안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반면에 이상하게 안중근 집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부각이 안 되고 있죠. 안중근 사의 동생, 안미생 사의 삼촌이죠. 삼촌인데 작은 아버지가 안공군인데 김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북한 안공군은 죽고 우문에 죽음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있습니다. 안기철, 안기와 부서들은 북한에서 고위직이 있고 북한과 많이 관련이 있죠. 그리고 김구가 아까 영화에 나왔던 마지막에 나왔던 안신호 여사인데 그 안신호 여사도 북한에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안중근사의 동생, 안창호 선생의 동생인데, 그 안신호 여사와의 관계가 이제 100번째 나와 있어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되고, 뭐 소설도 많이 나왔는데, 그 안신호 여사와의 근데 안신호 여사가 그 안창호 선생보다 6살 밑입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78년생이고, 백범 김구가 7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6살 밑이니까 84년생이죠. 나이가 많습니다. 거의 혼사가 뭐 한다는데 그런 경우는 100번째밖에 없고, 안신호 여사는 해방 이후에 등장하는데 해방에 북한에서 김일성을 많이 도와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김구가 좀 평양에 갔을 때 남북 1949년도에 평양에 가지 않습니까? 그 평양에 갔을 때 그 안신호 여사 만납니다. 그 만나는 과정이 북한에서 신문에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신호 여사와 그 김구와의 관계가 100번째 나오는 걸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고 알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안미생 여사가 중요한 안미생 여사가 김구가 암살당하기 전에 사살당하기 안비한테 죽었으니까 1949년 6월 26일 날 12시 15분쯤에 그 경기장에서 이제 총 맞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전에 안미생 여사가 김구 선생을 계속 도왔다가 미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안공군의 아들 안우생이 있는데요. 그 안우생 선생도 김구를 이렇게 활동하다가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안씨 집안이 북한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안미생 여사가 우리가 알려주기는 김구가 암살당한 다음에 한국에 못 있고 이제 북한을 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여러 그래서 근데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김구가 죽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벌써 북한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안미생 씨가 안중근 동생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 안정근 여사도 해방 이후에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지금 상해에서 죽습니다. 병사에 있다가 됐는데 그 안공군은 그 전에 죽고요. 그러니까 안중근 여사 동생 두 명의 동생이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고 그래서 이 안씨 집안과 이제 여기 있는 김신 둘째 아들입니다. 김구의 둘째 아들인데 김신 장군이 재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논문을 그릴 때 이제 김신 장군 좀 신경을 건드리는 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백포일지 맨 마지막에 뭐가 써있냐면 대가족 명부라는 게 있어요. 대가족 명부를 첨부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김신장을 만나서 그 대가족 명부 좀 내놓으셔. 그랬더니 바로 화를 내면서 없던 거예요. 없긴 그 다음에 그 백포일지 다른 사람이 보내준 게 있는데 거기에 그 뒤에 명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김구가 썼던 대가족 명부라고 하는 겁니다. 천색이 있지만 근데 그 끝까지 김신 장군이 그걸 그 뒤에부터는 대가족 명부를 안 내놔주셔서 많이 다퉜습니다. 두 번째 또 뭐냐면 이 김신 장군의 이제 형수죠. 자기 형이 와이프니까 안미생 여사 얘가 물어봤어요. 그 안미생 여사는 어떻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나 늘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나중에 북한 관계 자료가 또 나와서 보니까 그 안미생 여사가 자기 아버지가 안정근이고 그 자기 작은 아버지가 안공군인데 안공군 씨가 중국 상해 남쪽에 남경이라고 있는데 그 남경 쪽에서 암살당합니다. 1939년도에. 그러니까 김구가 계속해서 같이 활동했던 안공 거의 여러분 알고 있는 아까 나왔던 윤봉길 의사, 이봉철 의사 이제 한의애국당 활동이었는데 그 한의애국당 실제로 이끌었던 사람은 안공군이었습니다. 김구는 이제 단장이니까 임시정부의 명을 받고 수행하는 쪽이고 실제 그 한의애국당을 재정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은 안공군인데 그 안공군이 이제 김구와 결별을 하면서 자금 문제를 많이 다툽니다. 김구 측과 다투면서 이제 죽죠. 몸에 죽임 당하고 그 안미생 여사의 아버지는 안정근 씨는 이제 해방 이후에
그래서 상해서 죽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굉장히 묘합니다. 그래서 그쪽 이 백범 기념사업협회라든가 김구재단 쪽에서는 거의 이제 금기 이쪽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김구를 빼면 대한민국의 그 독립운동가 집안을 대표하는 집안이 바로 김구 집안인데 김구 집안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컸다는 것은 표현해서 잘 모르겠고 진, 양, 휘, 미 진과 양과 휘가 이제 뭐냐면 그 김구 선생의 손자인데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살아있고 나이가 많고 이 양은 저 장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장관까지.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신문에도 나온 게 뭐냐면 김신이 공군참모총장을 했습니다. 공군참모총장을 할 때 참모차장을 할 때 이제 오일 쿠데타가 나왔고 오일 쿠데타에 이 김구 집안이 김신장을 협력을 해요. 공군을 대표하는 그 군사 반란이 일종의 거기에 이제 협력을 해서 박정희 정부한테 김구가 굉장히 뜬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 박정희 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물러나서 하와이로 이제 망명을 했었습니다. 하와이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부한테 귀국해서 죽겠다고 편지 많이 보냈는데 편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정부가 거절해요. 그래서 1965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와이에 있으면서 군대에서 죽고 싶다고 편지 보냈는데 수용을 안.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군사 반란을 했고 정권을 잡았고 어떤 정치적인 후광이 필요했는데 이승만보다는 이제 김구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김구 집안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김신장은 유정의 회원도 했고 박정희 정부 때 상당히 어떤 사람은 박정희 정부 때 탄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박정희 정부 때 탄압받은 집안은 바로 안씨 집안입니다. 안중근사의 사촌들이 많이 있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촌들이 다 반 박정희 운동. 이승만 때 뭐 반 정도 많이 그래서 먼 친척인데 독립운동자 집안인데 안중근 그것도 있나요? 안중근 그것도 있나요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집안이 상당히 남쪽에서는 핏발을 받고 북쪽으로 올라간 집안은 상당히 대우를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쪽 집안 이상 문제처는 다 이제 공직에 있다가 불미소에 다 물러난 사람들입니다. 손자들이죠. 노블리스 오브리지 해가지고 김구지가 많이 띄우지만 거꾸로 무슨 아닙니다. 김미 여사가 이제 김우의 빙그레 회장, 하나 김승현 동생입니다. 그 동생시다가 맺어져서 이게 지금 맺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빙그레 집안과 하나그룹과 이 김신 집안이 김구 집안이죠. 이 연결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가 또 그룹이니까 하나 독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이유라 아시죠? 중앙그룹이죠. 이런 집안과도 연관되고 뭐 SK 연관되고 다 연관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김신의 딸이 김구 선생의 손녀 딸이 이 재벌과 이제 연결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김구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으로서 대접받고 있는 독립운동가 집안으로서 한국 재벌 혼맥에 편입됐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면 싫어해요.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괜찮은데 그래서 이 집안이 김구 출신을 보면 일반적인 한국 재벌 출신과 마찬가지로 평민인데 이제 그 재벌들이 갖고 있는 도저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저 하자를 이제 김구 집안과 연결되면서 상당 부분 고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어떻게 해주면 김구 해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적이는 저기 영보다 영보 그래서 최영배 선생이 쓰는 영보인데 딱 맞습니다. 영보죠 영보. 보시면 여기 아까 영화에서 나온 스타조스케 이 사람은 김구는 정말 자기가 죽을 때까지 김구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이 사람을 자기가 죽은 사람을 군인으로 생각하고 죽었습니다. 실제 군인으로 생각하고 죽였어요. 죽이고 100번 앞에서 나오지만 이 사람은
이 토요양 스다 조스케라는 사람은 상인입니다. 일본 저 외무성이 다 뭐가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에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죽은 다음에 보상을 주로 가져갔대. 보상을 가져갔대. 보상을 주는데 나중에 그 일본 외무성이 한국 정부한테 또 청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은 뭐 29명 정도 죽어요.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한때 인천을 비롯해서 평양 이런 데서 거점 확보했던 일본 상인들이 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토전양이라는 사람은 이제 김구한테 걸려가지고 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죽어요. 많이 죽는데 일본 외무성에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 가족한테. 근데 그 나중에 일본 외무성에서 대한민국 외무, 그 당시 외무라고 했는데 요즘 말하는 외무부죠. 청구해요. 일본의 사회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한국 정부가 다 청구를 합니다. 또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 외무성과 연관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 상인들을 물론 활용을 첩전을 많이 활용해요. 정보 수집자로.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전 정보 수집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상호 활동하면 다 정보 수집 짰으니까 지금 삼성도 그래서 중동 전문가고 중도 정보 다 삼성에서 왔습니다. 다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정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김구는 이제 이 사람이 군인이라고 확 죽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인천을 오게 되는 겁니다. 인천을 오게 돼서 요건 참 요건 저기 잘 알지 않는 건데 요건 저 비밀 아까 이게 안미생 저기 남편 김구의 아들입니다. 그 투나들이 그 김인이 나중에 유일한 국적입니다. 1945년 3월달에 중경에서 죽거든요. 김인이 죽기 전에 김효수 이 김효수 여사는 돈이 유급을 받는다. 그 김몽준이라는 요즘 말로 국회죠. 대한민국 의정원에 의정했던 김민주 소설의 딸인데 대단한 그러니까 군인분과 여성군인분과 5명만 뽑아가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대단히 아주 강력하게 독립을 했던 센입니다. 센 언니, 요즘 말하면 제센 언니. 굉장히 발랄하고 이런 건 보면 그렇습니다. 이 김효수 씨가 김인을 좋아해요. 나이는 3살인가 돼서 많은데 좋아해서 막 사귀려고 하는데 김인은 이미 저 안미생 여사가 사귀었으니까 마음에 있으나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중경에서 활동하다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제 김효숙이 그림 하나 줘 해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김인 선생이 써줍니다. 저기다가 이건데 이걸 한 4년 아니 10년 9년 공개를 했어요. 나중에 김효숙 선생이 공개해서 알려진 거기 때문에 우리 김인 여사님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만 굉장히 세죠. 길거리에서 써준 직선에 써주는 글인데 누이라고 김효숙 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역자, 우리 혁명자, 우리 선구자. 그래서 한때 뭐 10년 그 전에 또 알고 있었는데 공개만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뭐 같이 술 마시고 있는데 건배 사고 많이 썼습니다. 이제 뭐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가 돼가지고 멋있었어요. 우리 1939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인수입니다. 김인 남긴 유일한 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게 많은데 김신 장군은 굉장히 알려진 게 많은데 우리 김인 큰아들은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이거는 제가 1988년도 이제 강에서 사진입니다. 여기가 사문이고요. 이 사진과 다음에 나온 사진이 이 사진은 건물이 많죠. 나중에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인데 이게 미국 사람 독일인가 무슨 사람이 찍은 건데 여기가 뭐냐면 이 사본은 가면서 정문이죠. 정문이고 여기가 순동청 같은 게 한 바퀴 뚫고 그렇습니다. 이쪽이 용동 마을 통이고 근데 이게 이제 대충 인체 강문서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 대충 맞을 겁니다.
아크라스 영화의 마지막 사진에 뭐냐면 김구가 이제 탈옥한 다음에 황해도에 정착을 하면서 출신 황해도 출신이니까 정착을 하면서 이제 황해도에서 열심히 구국 교육을 전개합니다. 이제 학교를 많이 세우고 근데 백번지라는 자기가 다 세워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사도 좀 많이 갔던 거죠. 교사 많이. 이때 이제 이 황해도에서 있을 때 바로 백번지라는 안신호 안창호 선생의 동생과 이제 훈담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그 당시 사진이 유일한 사진인데요. 이게 김구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포샵을 해보세요. 동그랗게 게 이제 김구인데 딱 봐도 평민이죠. 딱 봐도 평민입니다. 모자도 안 쓰고 선생으로 있었습니다. 한문 선생. 김구의 그 한학이라고 하는 실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 양반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단계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또 감옥에서 신사상을 갖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신사적으로 읽을 만한 실력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상전환을 했고 그 사상전환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에 입문을 하고 기독교에 가입을 해서 또 기독교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신운동을 바탕으로 한 이제 교육운동을 황해도에서 주로 황해도 코리아 리브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선교사들 만든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김구가 2번 언급됩니다. 그게 그 잡지가 주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또 교육운동에 관한 잡지가 있는데 내용들이 대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김구가 2번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김구가 황해도 상당히 유명한 교육 활동을 했다는 것은 입증이 되는 겁니다. 다 소유사고, 훈장이고, 교장이고,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는 확인 안 되고 있는데, 백번의 지역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김구가 직접 접했던 인물도 있고, 접하지 않고, 들었던 인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경성감옥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 안명근이라고 있는데, 그 안명근이 자기 형의 원수, 안중근 사촌형의 원수를 감독하고 해서, 황해도에 와서 김이 맞았다고 하는데 만났겠죠.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총도 앉아서 모의를 합니다. 그 안명근 사건인데 그 사건은 그 이후에 신민의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 엮여가지고 김구가 감옥에서 서대문 감옥에서 살죠. 근데 그 백범 자습 요건 이제 1895년 또 사진인데 오픈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든다고 해서 요즘 저작권 문제가 하도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전에 이걸 못 썼어요. 저작권 오픈이 안 돼가지고 못 썼다가 지금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지도입니다. 이게 이 지도의 특징은 뭐냐면 김구가 이제 1895년 김구 오기 전입니다. 오기 전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사진 지도입니다. 여기 서울 가는 인제가문서가 그랬죠. 인제가문서 서울 가는 길이 나와 있는 유일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는 길도 있고 여기서 감리사 앞으로 쭉 나와서 지금의 이쪽 도부청사 관계령입니다. 또 있는 거기 도부청사 있죠. 그 도부청사 가는 길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진이 여러 번을 주면 또 외국인 매주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일본인 매주도 영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시되어 있는 아까 보신 그 조선인 마을 여기 있죠. 네이트 타운에 조선인 마을도 있고 정확히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밑에 갯벌이 쭉 있죠. 갯벌이 아직 매일 전이니까 갯벌이 쭉. 요 지도는 마음대로 활용이 됩니다. 이 지도가 많이 활용될 수 없어요. 아까 나온 축하공사 사진, 김구 축하공사 사진이고요. 여기 좀 김구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서울 선생님 정치권 김구가 200km 80분 되는 김구 어딘가 여기 있어서 이제 노역을 하던 그런 사진입니다. 요거는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 일반 하는 경찰청장 무슨 경호실장, 소방이사는 다 그랬던 경무국장 시절에 유일하게 남긴 사진이고요. 멋있죠? 원장합니다. 한 맞으면 죽어요. 스치면 죽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신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또 이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때 경무국장은 다 임성고 장관, 요즘은 장관이죠. 이전 경무국장이 거의 많이 했다. 그때 사진, 이건 김씨 1922년생이니까 그렇거든요. 김씨 장관이 태어나자마자 다 체질을 해야죠. 그 다음에 죽습니다. 다음에 그 산후조리관으로 이제 그 병원에 갔다가 사역에서 병원에 갔다가 떨어져 계단에서 굴러서 고조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일한 사진 이건 이제 죽은 다음에 이건 김구 선생, 황정원 의사 존경에 맞지 않는 한국 여성상으로서 최고의 위치를 건너려서 여기 김이 많이 컸죠? 김희신입니다. 이 사진도 사실 굉장히 드문 사진인데, 이거 아까 영화에 나왔지만 동아일보에 보도된 사진인데, 최절의 무덤. 그 당시 한국 동아일보에서 직접 보도한 그런 사진, 기사하고 사진입니다. 그 안미정 여사가 그 김구 선생 죽기 전에 망명했던 미국 망명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잠깐 말씀드리면, 자기 안미생은 안중근, 안정근, 안공근 이렇게 돼 있죠. 안정근 둘째가 이제 안정근 씨인데 안정근의 딸입니다. 안미생. 그러니까 안중근은 큰아버지고 안공근은 작은아버지. 근데 그 둘 다 안공근도 의무에 이제 죽임당했고 안정근 자기 아버지도 같은 경우도 사진도 사원단임 다 죽습니다. 근데 그때가 뭐냐면 그 안미생 여사가 미국 망명하는 시기에 겹쳐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제가 못 구했는데 의심만 하고 있는데 자기 작은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김소리가 연루됐을 것이나 어떤 확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안미생 여사가 북한으로 그래서 미국하고 또 조카 안우생이 이제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글쓸 정도의 어떤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그 관계 김신 장관이 잘 아는데 이 양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기고 돌아가시면 좋은데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건 이제 그 부평 여중에 있는 김문호 동생인데 그 오학동인데 그 건부 실천원 양성소로 해서 김 선생이 자기 조직을 확대하는데 교육한 다음에 해발 교육하는데 하루 독립당하고 건부 실천원 양성소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건국을 실천할 수 있는 요원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벌어있는데 교육 사업인데 굉장히 커요. 그게 지금 강북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 그 원리를 거쳤습니다. 왜냐면 그 실천 양성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강북대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거기 출신, 거기 인천에서 그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하석영 선생 아버지 누구죠? 그 학시가 있는데 그 사람도 건국시청에 와서 출신입니다. 나이도 못 보니까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부서가 교장했을 때 백호 선생의 동상을 세웠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관호 여사의 동상인데 요것은 인천대공원에 있는 구글에서 떠왔습니다. 학교에 있어서 요게 뭔지 아시죠? 요거 손에 든 거 이게 바가지인데요. 단가가 만든 바가지인데 여기다가 밥을 먹어가지고 인천의 객주 김 선생이 인천에 감옥에 있을 때 인천 감옥에 있을 때 옷바라지 할 때 관원 여사가 이렇게 밥을 얻어다가 자기가 식모로 있는 조국집에서 밥을 얻어다가 감옥에 있는 김구 자기한테 이제 갖다 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진술해. 근데 요거 동상 못 보고 돌아갔죠. 동상을 못 보고 돌아갔었는데 그래서 이 관원 여사를 묘사한 가장 정확한 통선의 진술이니까 자기 엄마는 묘사한 그대로 동상을 이게 이제 인천에 있는 겁니다. 원래 서울에 있다가 그쪽에서도 막 조직 확대되면서 옮기다가 이제 인천에 백번 동상이 세운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은 건데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죠. 그쪽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달라고 겁니다. 달라고 하면 인천 시민들이 물리적으로 동원해서 뭐 나가야 되는 이게 이 유래의 얘기가 없어요. 김 선생의 진술에서 난 그런 생각 때문에 서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대충 김 가족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 재벌 얘기는 여기서 들으시고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영화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영화는 사실 다 보신 대로 그러니까 혹시 김 가족이라든가 뭐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안중근 집안 그게 아니면 집안은 선비적이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하도록 하죠. 무엇입니까? 궁금해하지 않으시네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김구에 대해서 김구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지도층이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많이 실천해야 되는 집안인데 사실 3대가 하면 다 많이 못 잡습니다. 재벌들을 보면 3대 가면 다 말도 먹고 잤습니다. 말도 먹고 다 못 잤습니다. 김우지만 3대째 가니까 아들들이 딸은 괜찮아요. 딸은 뭐 재벌과 결혼을 좀 딸은 훌륭한 분인데 아들들이 다 좀 김구 선생의 둘째 손자 김양이라고 그가 보조 장군까지 사는데 정말 6살인가 7살 많은 사람인데 그 양반은 그가 보조 장관으로 임명될 때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그분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독립운동가 집안이 다 그 사람은 다 지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브로커 출신이었고 프랑스의 라팔 회사가 있는데 라팔 회사를 대리한 대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보조 장관을 만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많았던 김구 손자가 어떻게 물어봅니다. 아무리 공부 제대로 나오고 제대했고 또 이쪽 김 신장님이 미국을 너무 좋아해요. 김 신장님이 나중에 미국에서 비행기 훈련을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미국 너무 좋아해갖고 자기 아들이 다 미국을 유학 보내. 다 연대 나왔는데 연대 좋고 다 석사 이런 거 다 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김 신장님이 사실 살아남기 쉽지 않죠. 이승만 시야에 살아남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 알려주는 상당히 부표적이 많다. 그렇게 역사가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고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걸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것을 정확된 것을 실제 사실 정확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사실을 얘기해야지만 나중에 교훈이 되고 그런 것인데 실제 사실이 막 부풀어지고 왜곡되고 되풀어지게 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그런 거죠. 네, 이제 영화에서 아까 김구쌤이 사형 직전에 고종 공주께서 사형 집행 준비를 하는 전보를 지셨는데 실제 역사의 사실은 어떤가요? 그게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이호 과장님도 발표했던 토론자 중에 한 분이 그때 와서 통신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중국 전화를 맞다. 그래가지고 책정돼. 저 책내기 전에 저하고 많이 통화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들을 계속 그 주장, 방송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곤란하고요. 아니 오늘 이 김구가 사형 판결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인적 감리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신문을 받았지만 판결 받은 게 아니고 인적 감리가 그 당시 법부 또 외부 이완입니다. 같은 우리 보고서가 남아있는데 나는 잘 판단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김구 사람을 법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인적재판소에서 판결이 안 나고 이제 상부에 올렸죠. 법부에 올렸는데 그 법부에서 이게 일본이 사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처분을 받았고 무슨 맞습니다. 그래서 상의하다가 왕한테 올린 첫 번째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상주안과에 올린 건데 첫 번째 3번 올립니다. 첫 번째 상주안 왕한테 올릴 때는 김구가 사형수로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형 판결 법부에서 또 외부에서 요즘 말로 국무회의 해가지고 사형 이상은 얘는 죽어야 된다 해서 사형수로서 명단에 들어가서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고종이랑 그때 왕이 고종에서 고종이 거절하죠.
이건 뭐 예의상정입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해봐요. 두 번째 상정학교 나왔는데 두 번째 명단에서 김창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올릴 때 이상은 주게 된다라고 올릴 때는 다른 사용자와 다 같이 김창수가 이름이 나오는데 두 번째 올릴 때, 두 번째 왕한테 보고할 때는 김창수가 이름이 빠져 있어요. 세 번째 올려서 이제 사용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형을 해요. 이걸 위해서. 근데 그 김창수는 이미 그 두 번째 올라갈 때 명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두 번째 왕한테 보고할 때 첫 번째 명단에는 있었는데 두 번째 명단에 빠졌던 사실은 첫 번째 올라갈 때와 그 두 번째 사이에 아마 그 장관들이 회의해서 김창수는 뭐 회의죠. 회의해서 얘는 저 명성하고 또 인비가 관련됐기 때문에 그때 왕장이라고 합니다. 그 표현에 왕하고 이 장, 왕장이 왕가의 일이라는 뜻인데 왕가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명단에 올릴 때 김창수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백번 시에는 왕이 뭐 전화하고 뭐 정보내 하는데 정보 남아있지 않고요. 전화는 물론 아니고. 그래서 인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한국통신사에서 그 관계를 많이 백번일지, 백번일지가 그만큼 권위를 가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백번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점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 김구의 전화 이것은 그 당시 김구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고 굉장히 막 헷갈린 처지였으니까 감옥에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모르고 또 김구가 상대했던 인천 감사의 직원들의 주사예요. 주사는 굉장히 낮죠. 심리 낮고 주사 명단은 제가 다른 쪽에서 명단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명단만 나오지 그 사람이 이전 감사 주사했던 사람이 뭘 했는지는 그 다음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화하는 것은 김구가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마 처벌 겁니다. 보이고 이게 공적 보고서에서 공문서에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단 보고서 사용소에 빠져 있는데 고종이 왜 전화하는? 그 당시에 고종은 어디 있었냐면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어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쪽 감수로 전화한다는 것이 그 당시 전화 시스템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만약 전화했다면 러시아 공사관에서 전화해야 되는데 러시아 공사관에서 지금처럼 무슨 파이브 시대도 아니고 여기 왔다 갔다 전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러시아 공사관에서 우리 국내 인적 감수로 전화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사상하니까 그 관계는 근데 그게 백번일지가 이제 문제가 백번일지가 워낙 이 거대한 요즘 말로 이상하면 팬덤의 급을 형성하기 있기 때문에 또 김구 기업 사업회에서 또 그것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이거 빨리 어떻게 보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백번일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백번일지가 굉장히 권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저기 인천 방위선 설치가 언제쯤 생겼고 언제 없어지고 그걸 알고 싶어요. 1883년도 이제 인천 계양 그 전에 논의가 되다가 1883년도에 인천이 오픈하죠. 계양하죠. 그 다음에 국가가 설치가 되는데 건물은 줘야 되니까 건물 나중에 줬죠. 나중에 주고 인천의 역사가 약간 좀 아픈 역사인데 1905년도에 의사가 있죠. 의사 보호조약 때 무슨 조항이냐면 각 한국에 있는 감리소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그 감리소 대신에 이사청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이사관이라고 했죠. 그 행정직 공무원 중에 이사관 사무직이라고 했죠. 그 이사관이 있는 건물, 그래서 이사청인데 그 이사청을 각 한국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이사청의 이사관은 누가 임명하면 했냐면 그 당시에는 1900년도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으로 오는데 그 조선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천 감리사가 그때 폐쇄된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 명목부가 있는 것이 실제 인천을 지휘통솔 감독하는 것은 인천 감리사가 하다가 이제 뭐가 되면 인천 이사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서 통솔하게 되는데 그 이사청이 바로 뭐냐면 일본이 이사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1910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1905년도에 만든 거예요.
왜냐면 각 한국 이사청에서 이사청이 뭘 하냐면 제일 중요하게 요즘 말로 세관이죠. 세관의 관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 관세권을 뺏긴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 대한민국 때죠. 대한민국 때 거의 국가 재정의 70% 이상을 다 이 관세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일본에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에서는 1910년대 나라가 많았다고 하지만 그건 공식적으로 나라가 있지만 사실 실제로 많은 것은 1905년 일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신문 문서에 썼고 또 마사도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증언의 내용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인천 같은 이 거대한 이 관세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인천인데 인천에 있는 관세를 누가 하면 이토리를 하죠. 이토리가 누구?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감사가 그 당시 사실 1904년부터 인천 감사의 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많이 되고 맞죠. 러일 전쟁 기간에 인천이 또 일본은 기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감사는 위험을 시작했죠. 또 질문 있어? 저는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고. 우리 영화 보셨으니까 부장님이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한 2시간 동안 봤으니까요. 201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박사님께도 영화 만들 때 영화사에서 자문도 구하고 그랬을 텐데 영화 역사적인 사실과 허구가 어느 정도인지 거의 90% 허구죠. 허구인데 제가 여기 그때는 이거 할 때는 제가 지금 백번 기획사업회 이름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백번 기획사업회가 이게 큰 조직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자문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거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이름만 있기 때문에 같이 떨려갖고 좀 몇 마디 했는데 하나도 안 그래요. 백번 기획사업회 사람들 얘기만 듣지 내 얘기 안 돼. 왜냐면 내 얘기 듣다 내가 하는 거 글 쓰고 뭐 논문 쓰고 하는 거 영화가 안 되니까. 영화가 기본적으로 픽션 아닙니까? 픽션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픽션이 있어요. 픽션인데 그대로 한다면 영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 고충도 있는 영화면 이제 제가 뭐 영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영화화 할 때는 상당히 자문들이 많은 것은 이름만 많은 것이고 자기 영화의 이미 틀은 이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 구색에 맞는 그런 쪽을 많이 활용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는 잘 만들었습니다만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또 좋아하는 일본 조선 누구지? 청승호 멋있잖아요. 청승호는 저 제떨이 던질 때는 맞으면 가져가냐 그 제떨이에. 그 제떨이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떨이 넘버 3. 제터리로 망한다. 제터리로 흥한자, 제터리로 망한다. 뭐 이런 명대사. 그 다음에 나온다는 그래서 이 손수호 씨 연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또 영화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흥행 했습니까? 아니죠? 2017년도에. 흥행했어요? 한 100만 명 넘었습니다. 이거 할 때 이거 한 다음에 인천 보훈지청에서 영화 상영 하기 전에 가서 행사한 적이 있어요. 신지부에서 인천. 그때 저 인천 군이 유공자 집안 몽땅 모아다가 근데 영화 시작하기 전에 저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얘기고 영화하고 좀 약간 다르니까 나중에 그 보훈지청에서 아니 선생님이 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셔야지 영화가 약간 다른 얘기 하면 어떡하냐고. 난 이제 사실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영화 많이 다르니까. 그때 그 동유공자 가족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아주 배고픈데 지금 밥나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사면과 강연 어떠셨나요? 네, 좋으셨죠? 저도 너무 좋았는데요. 이것으로 올해 상반기 준비한 재물포그램의 렉처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